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적 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를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2009년도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신입생의 평균 신장이 140cm였어요. 모집단의 평균이 140cm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신입생의 평균 신장이 증가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2019년에 초등학교 신입생 100명을 N이 상당히 크네요. 30보다 를 뽑아서 크니까 N이 크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정규분포예요. 어쨌든 N이 크면은 정규분포예요. 모분산이 있든 없든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신입생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표본 평균이 요 X바죠. 요 표본 평균이 145cm였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S가 20cm. 자, 우리가 모분산을 몰라요. 하지만 요 S는 알 수 있죠.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 그러면은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T 값을 구할 때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을 하는데 N이 30보다 크니까 T분포가 아니라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이용하면 돼요. 표준 정규분포. 그래서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신입생의 평균 신장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가를 검증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가설을 설정을 하는데 지난 10년간 평균 신장이 증가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는 거죠. 목적은. 목적이 지난 10년간 평균 신장이 증가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니까 가설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무 가설은 당연히 H0니까 모평균이 앞에서 우리가 140이었죠. 처음에 140 증가했는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증가했는가니까 대립가설은 요 뮤가 모집단의 평균이 140보다 크다. 대립가설은 크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기무가설은 모평균은 140이다. 대립가설은 컸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대립가설은 140cm부터 크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검정 통계량과 분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기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은 아까 우리가 T값은 이 TX는 그래서 우리가 가설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검정 통계량과 분포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T값은 앞에서 우리가 표본 평균 분포의 이 X바라는 변수를 표준화를 하면은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은 뮤였어요. 그래서 뮤로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주면 되는데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2승이었는데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요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바로 요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모분산을 모르니까. 하지만 요 모분산을 모르니까 시그마 대신 s를 이용하지만 n이 100보다 30보다 크니까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표본 평균은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은 145였고요. 그리고 뮤는 모집단의 평균은 140이었어요. 40. 그리고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는 20이었고요. 루트 100. 표본의 수는 100이니까 대입해서 풀면은 T값을 우리가 검정 통계량 값을 2.5를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유의 수준과 기각력 유의 수준과 기각력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n이 30보다 크니까 T분포, T값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라요. 우리가 구한 앞에서 이 T값은 당연히
정규분포 표준화한 요 t값은 바로 정규분포에 근사합니다. 정규분포에 근사해요. 근사.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의 수준을 정하고 몇 퍼센트로 검증을 할 건지 유의 수준을 틀릴 가능성을 얼마까지 용인하느냐라는 얘기죠. 즉 용인할 수 있는 틀릴 가능성을 0.05, 5%로 여기서는 하고요.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에서 임계값을 우리가 구해야만 합니다. 임계값을 구하는데 임계값은 그래서 우리가 유의 수준을 0.5% 틀릴 가능성을 5%로 했을 때 0.05 알파인 영역이 0.05고요. 그리고 모집단의 평균이 크다. 뮤보다 크다. 크다라는 것이니까 키가 컸는지를 알아보자고자 하는 것이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가설 검정 대립가설이 10년간 키가 컸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즉 140보다 크다 컸는지를 키가 증가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우측 단측 검정이 되고요. 그리고 유의 수준이 5%니까 정규분포를 따르죠. n이 30보다 크고 그래서 정규분포 우리가 앞에서 임계값을 그 개수를 구할 때 실리 구간에서 이 90%일 때 이 영역이 90일 때 0.9일 때 요 임계값이 1.645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1.645 그 다음에 1.645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임계값은 1.645가 되고요. 임계값은 그리고 알파인 영역이 여기가 5%죠. 여기가 5니까 알파가 5니까 보세요. 여기가 알파가 5니까 여기가 5고 이 부분이 5잖아요. 5. 이 부분이 5면은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도 5%이면은 중간이 90이 되잖아요. 90. 90%이기 때문에 90일 때 임계값 개수는 1.645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5%죠. 5%, 0.05. 그리고 좌우 대칭이니까 정규분포는 여기가 5%가 되니까 전체 영역은 0.95지만 이 중간 영역 이 부분은 90%가 되는 거죠. 90일 때 임계값은 1.645. 1.645. 자, 임계값을 우리가 찾아냈고요. 그리고 자, 임계값을 구하고 기각력을 우리가 이제 기각력이 속하는 임계값은 1.645이고 앞에서 우리가 t값을 2.5로 구했습니다. 이 검정 통계량 값 t값이 2.5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자, t값은 2.5는 임계값 1.64보다 크죠? 이 부분에 속합니다. 이 t값은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t값은 어디에 속해요? 기각력에 속합니다. 이 부분이 채택력이고 자, 여기까지가 1.645보다 작은 부분이 채택력이에요. t값이 만약에 요 1.64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기무가설이. 그리고 이 부분이 기각력이니까 현재 우리가 구한 t값은 2.5로 1.64보다 큰 쪽, 즉 기각력에 속하니까 기무가설은 기각이 돼요. 기무가설. 뮤는 140이다라는 기무가설은 기각이 되고 뮤는 140보다 크다라는 대립가설이 채택이 됩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네. H1이 채택을 하게 됩니다. 즉 기무가설 H제도는 기각이 되고 H1 대립가설 즉 뮤가 모집단의 평균이 140보다 크다라는 대립가설이 채택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니까 유의수준 5% 하에서 판단을 했을 때 즉 틀릴 가능성을 5%로 전제를 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신입생의 평균 신장은 증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초등학생의 신입생의 평균 신장은 지난 10년간 증가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제 2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주 둥의 홍삼에서 시판하는 홍삼 음료수의 병에는 함량이 10ml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음료수의 함량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함량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어요. 10개죠. 표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10개. 표본이 10개고요. n이 10개네. n이 작네요. 30보다 작아요. 30보다 작습니다. 일단 이 음료수병에 들어있는 음료수의 양이 정확하게 그 함량이 들어있는가에 대한 거니까 그 목적이 이 음료수병에 들어있는 음료수의 양이 10ml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10ml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라는 얘기예요. 이 경우 당연히 모분산이 요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걸 몰라요. 따라서 일단 n이 30보다 작으니까 정규 분포가 아니라 t분포죠. 이거를 모르니까 루트 n분의 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준 오차인 요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요걸 시그마를 모르잖아요. 따라서 요거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평균을 내고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서 요 시그마 대신에 s를 대입하면 되는데 통계량 값을 구할 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가설 설정. 병에 담긴 음료수의 양의 평균이 10ml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죠. 10ml인가 아닌가니까 이거는 가설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가설. 귀무가설. 모평균. 음료수병에 들어있는 음료수는 10ml다. 10ml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인가 아닌가니까 많은가 작은가가 아니라 인가 아닌가니까 모평균은 10ml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결국 10ml인가 아닌가니까 알고자 하는 것은 가설은 뮤가 10ml다. 모평균이 10ml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가설을 일단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주어진 10개의 자료로부터 평균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하면은 평균이 10.8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12.07이 나옵니다.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분산 표준 편차를 모르잖아요. 모분산을 모르니까 요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S, 요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요 통계값을 구하는데 n이 10보다 작으니까 n이 10보다 작으니까 30보다 작으니까 표본수가 30보다 작으니까 검정 통계량 t 값은 자유도가 n-1인 즉 9인 t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일단 t 값을 요 시그마 대신에 s를 사용해서 우리가 요 표본 평균의 분포, 요 표준 평균의 그 분포인 x바인 변수를 표준화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값에서 요 평균을 빼주면 돼요. 요 평균, 모평균은 특정한 값이죠. 요 특정한 값이에요. 요 모평균은 특정한 값이니까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 편차, 표준 오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요 s를 대입해서 t 값을 구하고요. 그러면은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표본 평균은 요거고 그 다음에 10ml, 모평균은 10ml다 라고 나와 있죠, 앞에서. 그래서 요 10ml 대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n은 10이니까 10 대입을 해주고, 그리고 s,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12.07을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통계량 값 t 값은 0.021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통계량 구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n이 만약에 여기서 3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t분포가 아니라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정규분포의 근사, 정규분포의 근사예요. 근사합니다. 따라서 n이 만약에 30보다 크다라면 t분포가 아니라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n이 30보다 작으니까 t분포 n-1인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유의 수준을 여기서 우리가 5%로 그대로 할게요. 마찬가지로 유의 수준은 5%로 하고요. 5% 알파 5%예요. 알파 5%. 이 알파가 틀릴 가능성이죠.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그 전제가 5% 틀릴 가능성을 참인데 틀리다고 잘못 판단, 옳지 않다라고 잘못 판단할 경우에 그 가능성을 말해요. 0.05라고 했을 때 브록표 우리가 t분포표를 보면은 t분포표를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자유도가 9이고 알파가 이게 양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세요. 95%니까 양측 검정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다 아니다일 때는 양측 검정이에요. 요 알파가 0.5니까 양쪽으로 이게 나뉘어요. 5%가 신뢰 수준, 그러니까 기각력이 틀릴 가능성이 5%인 기각력, 유의 수준이 5%인 기각력이 5%, 양쪽 더해서 5%니까 중간은 요 중간 영역은 전체는 95%가 되겠죠. 95. 이 95일 때 0.95, 95이고요. 그리고 요 알파는 요 2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2분의 양쪽으로 나뉘죠. 2분의 알파입니다.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니까 당연히 2분의 알파 하면은 2.5% 2.5%에서 0.025가 돼요. 0.025. 자, 자유도가 9이고 알파가 2분의 알파에서 0.025일 때 그때 이건 앞에서도 우리가 자유도가 9이고 요 알파가 2분의 알파가 0.025일 때 0.025일 때 요 임계값은 2.262 나옵니다. 2.262 2.262 나오고요. 이때 임계값이 따라서 기각력은 그림에서 임계값이 마이너스 2.262가 돼요. 이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기각력은 우측 그림에서 초록색 부분, 이 부분이 기각력이 되는 거고요. 초록색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기각력이죠. 기각력, 여기가 기각력이고 기각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각력이에요. 기각력. 그리고 이 중간이 채택력이에요. 채택력. 자, 채택력.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구한 t값이 t값, 채택력이니까 여기는 t값이 0.021이죠. 자, 0.01은 중간에서 약간 우측인 부분. 요거는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여기는 뭐예요? 기각력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는 채택력이니까 기각력에 속하지 않아요. 따라서 기무가설 음료수 함량은 모평균은 뮤는 10ml다라는 기무가설이 채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5%의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전제로 했을 때 음료수병에 들어있는 음료수의 양의 평균은 10ml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 t분포일 때 임계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알파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0.05니까 0.05인데 요 알파가 0.05죠. 근데 양측 검정이니까 이게 좌우로 이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알파가 2분의 알파로 해서 0.025, 0.025가 되고요. 그리고 자유도가 9일 때, 자, 자유도가 9이고 알파가 요 0.025일 때, 요 알파가 0.025일 때에 요 임계값은 11강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자 보세요. 알파가 0.025이고요. 0.025, 요 알파가 요 부분이 0.025일 때 자유도가 9이고 알파가 0.025일 때 요 임계값은 이게 바로 요때 요 임계값이 2.262가 되는 거고요. 양측 검정이니까 이 부분도 0.025 같이, 그리고 요 임계값은 마이너스 0.025가 되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임계값을 알파 값과 요 자유도를 가지고 찾아내면 돼요. 만약에 이게 양측 검정이 아니라 만약에 요 알파가 요 부분이 우측 단측 검정이라고 했을 때 요 알파라는 부분, 기강력 부분이 이게 0.025가 아니라 0.05, 5%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0.05니까 요 자유도가 만약에 9이고 알파가 이 부분이 0.05다라고 하면은 임계값은 2.262가 아니라 1.833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양측 검정일 때와 단측 검정일 때 알파가 5%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면은 0.025가 되겠죠. 0.025. 이때는 0.025, 알파가 0.025일 때 자유도와 만나는 점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어서 예제 3. 한 담배 제조 회사에서는 새로 개발된 담배의 타르 함량이 평균 4mg 이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4mg 이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주장이 사실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25개, 30개가 또 안 되네요. 25개의 담배를 무작위로 선택을 하여 뽑아서 샘플링해서 분석한 결과 표본 평균이 3.9mg이고요. 그리고 표본의 표준 편차가 0.14mg로 나왔어요. 자, 이 담배 제조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가, 즉 맞는가를 검증하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걸 잘 보세요. 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하예요. 이하일 때는 뭐라고요? 앞에서 이상일 때는 우측 단측 검정, 이하일 때는 좌측 단측 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가설을 설정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하인가, 타르 함량이 몸에 안 좋은 거니까 4mg을 넘어서면은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4mg 이하인가를 알고 싶은 거죠. 타르 함량이 4mg 이하인가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목적은 4mg 이하인가에 대해서인 거예요. 알고 싶은 거죠. 따라서 가설은 기무가설은 그대로 4mg이라고, 모평균이 4mg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고요. 기무가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목적은 이하인가를 알고 싶은 거니까 모평균이 4mg 이하이다. 즉 왼쪽 단측 검정이 되겠죠. 이렇게 기강력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통계량 구하고 분포가 어떤 건지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대로 우리가 표본 평균을 갖다 분포를 표준화하면은 그 값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평균에서 값에서 평균을 빼줘요. 요 모평균,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표준 편차,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은 이 표준화를 하면은 우리가 요 표준화를 하면은 표준화하기 이전에 이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은 뮤이고,
뮤이고요. 그대로 뮤이고, 뮤 이퀄 뮤제로, 뮤이고, 그리고 분산은 n분의, 반복해서 말씀드린 n분의 시그마 2승이었어요. 분산이. 요거를 분산을, 양의 제곱을 구하면 모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죠.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시그마. 요게 바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즉,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한다고 했어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표준화하는 거니까, 표준화한 값, 요 t 값은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자, 표본 평균은 앞에서 우리가 3.9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모평균은 4에 4 주어졌죠, 이렇게. 그리고 n은 25고, 그 다음에 요 시그마는 우리가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s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시그마 대신에 모 표준 편차 대신에 요 s 표본의 표준 편차 0.14를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통계량 값은 마이너스 3.57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표본의 수가 30보다 작아요. 따라서 요 t값, 통계량 값은 자유도가 n-1인 30보다 작기 때문에 t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t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정을 하면은 됩니다. 자, 이제 검정을 해야 되겠죠? 유의 수준 알파 0.05로 합시다. 마찬가지로 5%로 할게요. 5%로 많이 하니까. 그럼 브로프에 의해서 알파가 0.05 단측 검정이니까 당연히 알파는 뭐 우측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요 알파가 0.05예요. 5%니까. 단측 검정이니까. 알파는 0.05. 알파는 0.05고요. 그리고 자유도가 n-1, 25-1 하면 24가 되죠. 그때 자, 알파 0.05 자유도 24 일 때 t값 그 임계값을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임계값을 앞에서 우리가 표에서 보시면은 알파가 0.05죠. 0.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요 알파는 0.05입니다. 0.05. 알파가 0.05이고요. 그리고 자유도가 24일 때. 자유도가 24일 때. 1.711이 되네요. 이와 같이 임계값. 자, 알파가 0.05일 때 단측 검정이니까 알파는 그냥 틀릴 가능성 그 기각 영역은 5%니까 0.05입니다. 그래서 0.05 그 다음에 자유도 n-1 25-1 24 해서 1.711 일 때 임계값이 마이너스 1.711이 되죠. 만약에 우측 검정이다 라고 하면은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알파가 0.05이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 그냥 1.711이 되겠죠. 우측 검정일 때는. 근데 여기는 0 기준으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71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시면 됩니다. t값은 1.711 해서 이와 같이 t값을 우리가 찾아냈죠. t분포표를 보고 자유도와 알파를 가지고 요 t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따라서 기각력은 요 그림에서 요 초록색 부분이 돼요. 알파인 부분, 즉 기각력, 유의 수준인 부분이죠. 유의 수준이 바로 기각해야 될 부분이죠. 틀릴 가능성. 틀릴 가능성을 5%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이며 기각력은 귀무가설에서 검정 통계량의 값은 아까 우리가 구했을 때 마이너스 3.57이 나왔죠. 마이너스 3.57이 나왔어요. 요 3.57은 마이너스 1.711보다 더 작아요. 아마 요 정도 될 것 같아. 요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3.711. 이 부분이 한 3.71 마이너스 3.71, 3.57. 자, 3.57은 어디에 속해? 자, 이 부분은 채택력이고요. 기강력이 아닌 부분은 채택력이에요. 채택력.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는 기강력이니까 1.7 마이너스 1.711보다 검정 통계량 값이 더 작아요. 따라서 기강력에 속하니까 귀무가설 H0는 기각이 됩니다. 자, 기각이 되고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면은 대립가설이 채택이 돼요. 즉, 4mg 이하다라는 H1이 요게 모평균이 4mg 이하다라는 요게 대립가설이 채택이 돼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담배에 포함된 달의 평균이 4mg 이하라는 요 담배 회사의 주장은 5% 유의 수준 하에서, 즉 5% 틀릴 가능성을 전제로 했을 때 타당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